안녕하세요. 물리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견성체험과 그 견성체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보고 마음 공부를 했을 때는 견성체험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견성체험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견성체험들을 우선 얘기를 해보자면요. 가장 먼저 이 모든 게 하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자연을 접하거나 아니면 탁 트인 공간에 갔을 때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구나. 이거에서 뭐 하나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순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거는 굉장히 자주 겪는 일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견성체험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저희 아이를 혼냈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를 많이 비워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없진 않고 제가 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혼나는 아이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혼내고 있었죠. 근데 문득 내가 없는데 이 아이가 왜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아이가 굉장히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냈던 화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이제 대충 마무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투명하게 보였거든요. 모든 사물, 뭐 사람, 풍경들이. 그래서 이게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이 모든 게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루 내내 굉장히 그 경험을 하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을 했었고, 또 저는 이제 밤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그때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가 막 이렇게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허공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저는 이 체험을 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를 딱 대할 때, 이 아이의 모습,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성격, 이거를 제가 딱 픽스한 채로 딱 보면 저도 딱 경직돼 있고 이 아이도 딱 경직되어서 보여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를 딱 볼 때 이 아이의 모습과 이 아이의 성격이 이렇게 정해놓은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순간 저는 제 몸이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몸이 파동처럼 회전을 하고 파동처럼 이제 움직이고 이것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이게 입자, 굉장히 고체 덩어리인 입자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입자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저도 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게 입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이거는 파동이야.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그게 그렇게 보이고 저도 그런 가능성을 지닌 상태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물리의 양자역학과 관련 지을 수가 있어요. 물리에서 양자역학에서 빛의 이중성, 전자의 이중성 실험 결과를 보면 이렇게 전자는 관찰자가 입자라고 생각하면 입자의 결과를 내고 관찰자가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전자가 파동의 결과를 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모든 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리와 연관된 저의 체험이어서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도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설거지 할 때도 그런 체험을 자주 하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은 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명상하실 때 이렇게 계속 회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는 제가 너무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제 저는 이제 회전하면서 명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어찌됐든 그런 물리적인 그런 이론과 바탕이 된 저의 체험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 첫째와 둘째를 제가 이제 방에서 재우고, 셋째를 저희 남편이 이제 조금 보고 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제가 첫째, 둘째를 재우고 있는 순간에 이제 셋째가 막 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막 우는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귀로 이렇게 딱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봤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근데 이 안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주체로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잘 들려요.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 말이 잘 들리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게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제가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방금 전에 제가 아이를 낮잠 재웠거든요. 낮잠 재웠던 그 여자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여자는 다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져 온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탁탁탁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의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유년 시절, 그 다음에 20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 장면의 그 여자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찰나생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신비체험이라고 할 건 없는데, 제가 이제 과거를 생각을 하면 이제 과거의 장면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딱 기억 속에 새겨놓은 그 장면들을 생각을 하면 저는 원래 그 장면 속에 그 여자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들어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장면의 전체가 저예요. 그래서 이게 감정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에 감정을 넣었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감정이 없어요. 그냥 이 전체가 나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법문을 아예 안 듣다가 이제 법문을 이제 이렇게 클릭하고 듣기 시작했는데, 법문을 딱 듣다 보니까 이게 다 마음이구나, 이렇게 탁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전에도 그런 체험은 있었지만 더 이게 약간 농도가 진하게 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마음 이꼬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구나, 그거를 벗어난 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이게 다 나구나, 이게 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나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저희 첫째가 학교를 굉장히 가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5일 학교 가면 3일은 가기 싫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럼 그때마다 쟤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어제는 또 그러더라고요. 또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난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걔를 딱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나랑 다른 존재가 아니었는데 저는 얘랑 나랑 다르다고 생각해서 정말 얘를 미워했거든요. 근데 얘가 내 안에서 이러고 있으니 얘가 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도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또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체험들, 견성 체험들은 이제 이 정도고,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충 이 정도고,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했던 체험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나 이런 체험도 했어.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견성 체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굉장히 오감이 확 느껴지는 현상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딱 에고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딱 에고에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현상 세계 말고,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를 걷어보면은 정말로 진실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신 차리라는 그런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체험이 어떤 사람은 100번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번, 어떤 사람은 5번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체험에 너무 집착해서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견성 체험이 안 오는 거야? 그럴 필요도 없고, 이 견성 체험을 계속 하려고 집착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그랬구나. 그러고 다시 마음 공부를 계속 정진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공부를 계속 정진하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견성 체험 또한 상의 체험이잖아요. 이 제가 방금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상의 체험이니까 사실은 이것도 의미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미를 찾아보자면 내가 더 열심히 마음 공부하라는 거구나 라는 신호인 거죠. 지금까지 제가 경험을 했던 견성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그 견성 체험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우리는 이 현상 세계에 너무 딱 붙어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견성 체험은 필요하되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하긴 하되 그 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 듣던 법문 듣고, 그냥 원래 하던 정화하고, 그냥 원래 하던 명상하고, 이렇게 지내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